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목요일 저녁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또 다 갔네요. 진짜 시간 빠르죠, 그쵸? 어느덧 4월달도 마무리해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엊그제 카운트다운을 한 것 같은데 26년이 다가왔다고 카운트다운을 한 것 같은데 벌써 1분기도 지나고 이제 2분기 4월달 마저도 내일이 지나면 마지막 한 주만 또 남아있게 되고 그 다음은 이제 5월달이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1년 금방 가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앞에 4개월도 빨리 갔는데 뒤에 4개월은 또 얼마나 빨리 갈까요? 저희가 또 기다리는 시간 D2T RA와 CLE 데이터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한 4, 5개월 아니면 길게는 뭐 한 6, 7개월 정도가 상당히 분수령이 될 것 같고 이뮤노반트는 그래서 그런지 하반기를 미리미리 기대감을 반영해서 그런지 지금 상승 패턴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오늘은 29달러 선에서 놀고 있네요. 장 아주 초반에 완전 초반에 30달러 선을 잠깐 넘었다가 다시 내려와서 29달러 선에서 놀고 있습니다. 30달러 참 넘기 힘들죠, 그쵸? 심리적인 가격 지지 저항선이 상당히 센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 가치는 그 저항선을 언젠가는 무너뜨릴 겁니다. 그게 과연 언제일지 시기가 문제인 거지 절대 무너뜨리지 못할 만큼의 기업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아제넥스 주가가 거의 70조 이상을 보이고 있고 그에 반해서 같은 FcRn 저해제를 만들고 있는 이뮤노반트의 주가는 약 8조 원에서 이제 거의 9조 원 다 왔어요. 8조 8천억 원 정도, 9조 원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 8분의 1 가격 밖에 안 되는 이 가격이 정말 정당한가 싶을 정도로 아직 데이터에 목마른 상황입니다. 데이터가 나와준다면 갭 차이를 빠르게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CLE 데이터가 먼저 나올지 D2T RA 데이터가 먼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어떤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D2T RA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사실 실패할 확률도 높지만 성공을 한다면 확실한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 같고 CLE 같은 경우도 방심하면 안 되지만 존슨앤존슨의 SLE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성공의 기대감이 실려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대되는 2027년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공 확률을 좀 높게 보고는 있는데 그 또한 너무 방심하면 안 되겠죠, 그쵸? 아무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도 많이 되시고 걱정도 많이 되시고 하실 텐데 주주로서 당연한 수순입니다. 내가 열심히 모은 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투자한 회사로서 긴장도 되고 잘 됐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 누구나 다 똑같겠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한 배를 탄 동반자입니다. 같은 배 타고 있으니까 쓰러져도 같이 쓰러지고 멋진 항해를 해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확인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 다음에 서로 확인해 줘가면서 조금의 의심도 들지 않도록 그리고 의심이 든다면 즉각 확인도 같이 해주면서 의심을 해소하면서 멋진 항해를 이어나갈 수 있는 투자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올바이오파마는 4.8% 마감을 했네요. 상승을 했고요. 56,000원 다시 재차 50,000원 돌파를 했지만 글쎄요. 불안불안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죠. 거래량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가격대를 쉽게 깨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상당히 불안불안하게 하면서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를 잃지 않고 있는 것도 한올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거의 9조 원 가까이 돼가는 이뮤노반트 대비해서 한올바이오파마는 2.5조 원, 2.6조 원 자리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바토클리맙 테드를 실패하고 똑같은 아이메로 프로바트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두 기업인데 시가총액의 차이는 어쩔 수 없지만 왜냐하면 이뮤노반트가 그 많은 현금을 때려 부어가면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뮤노반트는 현금도 따로 보유하고 있는 것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의 차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만 같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등한 약물에 대한 가치를 둘 다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뮤노반트는 9조 원 가까운 평가를 받고 있고 한올바이오파마는 2.5조 원, 6조 원. 그러니까 바토클리맙 실패는 똑같이 한 거고 똑같이 타격을 받아야 되는데 이뮤노반트는 바토클리맙 실패한 거는 뒤로 한 채 지금 더 올라가서 신고가 돌파를 하고 있고요. 한올바이오파마는 그에 비해서 바토클리맙 실패에 대한 주가의 회복조차도 못하고 있고
지금 바닥을 벌벌 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합리적인 주가가 평가를 받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기회일지 아니면 트랩에 갇혀 있는 건지 제가 판단은 못하겠지만 결국은 주식의 합리적인 가격이 말을 할 수 있겠죠. 뭐 언젠간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이뮤노반트의 방향성과 한올의 방향성이 다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이뮤노반트, 한올바이오파마 주가 작년 여름만 해도 2만원 초반, 2만원 중반이었습니다. 25,000원, 6,000원, 7,000원. 작년 딱 6월, 7월 상황이고요. 그때 이후로 6만원까지 쭉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5만원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25,000원, 6,000원일 때에 비해서 아직 주가가 1년 만에 2배가 오른 상황이긴 합니다. 조정 받을 만도 하죠. 차익 실현 나올 물량들 나올 만도 하고요. 명목이 필요했겠죠. 차익 실현을 해야 할 명목이. 그게 바토클리맙 테드가 됐고요. 결국 차익 실현을 하긴 했지만 주가가 바로 반등을 했어야 함에도 우리나라 바이오 주식의 특성상 어떤 학회 이벤트가 끝나거나 하면 세론이 나오기도 하고요. 때마침 삼천당제약의 그런 바이오 신뢰도가 무너지기도 했고 리가켄 바이오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바이오 섹터의 신뢰도에 문제가 좀 맞물리면서 투심이 많이 악화된 상황이고 요즘 뭐 AI 반도체 붐이 일면서 그런 수급들이 반도체로 많이 이동을 한 것 같긴 해요. 뭐 통신도 그렇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반도체 수급이 좀 비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과연 검증이 안 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재평가 받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판단할 일이지만 이렇게 한올바이오파마, 이뮤노반트처럼 검증이 되고 있고 인간에 투여했을 때의 데이터들이 점차 쌓이고 있고 시장성 또한 아제넥스가 입증을 해주고 있고 존슨앤존슨이 같이 들어와 있고 하는 이 시장에서 이뮤노반트와 한올도 똑같이 찬밥 신세를 받아야 된다는 건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언젠간 해소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이유이긴 합니다. 물론 확신이라는 건 없죠. 당장에 우주인이 지구를 폭격할지 어떻게 합니까? 내일 당장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신이라는 건 없지만 적어도 이뮤노반트와의 방향성만큼은 똑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차이가 3분의 1인지 2분의 1인지 이거는 사실 나중에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도 일본 판권 계약이 좀 터져주고 일본에 대한 본격적인 가치 반영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 그 시가총액의 차이는 점차 드러나게 될 겁니다. 줄어들게 될 건데 지금 방향성마저도 똑같이 안 간다는 건 사실 너무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가 곧잘 따라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게 과연 내일 당장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5월달이 될지 7월달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결국은 방향성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제 생각이긴 합니다. 모든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간에 뭐 한올바이오파마는 뭐 텔레그램 채널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올바이오파마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기업이고 저는 솔직히 나쁘지 않다고 봐요. 텔레그램 같은 거 사실 있어서 무리를 일으켰으면 무리를 일으켰지 좀 이게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나요? 물론 주가를 뭔가 조금 더 방어를 하고 띄울 수 있고 뭐 이런 건 있지만 기업 본연의 가치는 텔레그램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주가의 방향성 조금의 영향 정도만 달라지는 건데 굳이 텔레그램을 만들어서 그거를 왈가왈부에 입방아에 오르는 게 그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기업을 홍보하고 하는 것도 기업의 역할이긴 하지만 주가는 어차피 기업의 가치는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IR 활동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글쎄요. 주가가 오르고 안 오르고가 충분히 있을지 모르겠네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회사들은 잘 되면 어차피 다 인정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텔레그램이 있든 없든 뭐 있으면은 소통의 창구로 있어서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죠. 하지만 주가의 거품이나 바닥에 대한 뭔가 신뢰도가 무너지거나 하는 일들이 안 했으면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조금이라도 무리가 생기면 또 그런 거에 꼬투리를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제에 이어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좀 켜봤는데요. 지금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업데이트들이 많이 있진 않고 보면 조금씩 있어요. 조금씩 있다는 게 뭐 큰 건 아니고요. 여기 D2TRA에 대한 레스트 업데이트 포스티드가 4월 22일로 날짜가 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는 거 하니 사실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건 없고 그냥 뭐라 그러죠?
FDA가 서류 보고 오타 없네, 확인했어,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임상이 뭐가 바뀌었다라는 것보단 오타 없네, 확인했어, 이 정도 하고 도장을 꽝 찍어준 날이 이날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오가 뭐 임상이 잘 되고 있네, 오케이, FDA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구나라고 이게 아니고 그냥 서류 잘 작성해 왔네, 오케이 하고 도장 찍어준 날짜가 이 날짜 같아요. 그래서 4월 22일이 엄청 많아요. 얘도 지금 그레이브스병도 4월 22일로 바뀌어 있죠. 근데 보니까 임상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임상은 잘 진행된다는 게 뭐 이렇게 성공이다 실패다 이게 아니고 환자 모집 잘 되고 있다, 뭐 이 정도입니다.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 이 정도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 날짜가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보니까 이게 임상을 하고 있는 그런 채용, 리크루팅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런 병원들이 점차 모집이 많이 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걸로 봐서 임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쇼그렌 증후군, 이것도 4월 22일로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MG 또 4월 22일로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CLE 또 4월 21일, 이건 21일이네요. 이것도 바뀌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임상 모집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정성 면에서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지금 아이메로프로바트를 1년 정도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환자들의 별다른 반응이 없고, 회사 측에서도 뭐 자발적인 중단이다, 뭐 이런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선 안정성 면에서 확실히 좀 이슈가 많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좀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제넥스 주가가 좀 덜 빠지고 하늘바이오파마가 이뮤노반테가 오늘 조금 빠지고 있긴 한데 장 초반이긴 하니까 장 마감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요즘 미국 나스닥 분위기도 좋고요. 뭐 트럼프가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글쎄요. 뭐 마무리가 언젠간 되겠죠. 사실 저에게 중요한 건 하놀바이오파마의 임상 스케줄이잖아요. 보니까 로이반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여기가 로이반트 사이트인데 이벤트 자료를 들어가 보면 최근에 이제 2개의 이벤트가 업커밍 이벤트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번스타인 42주년 기념 스트레이티직 디시전 컨퍼런스라 그러는데 5월 29일이거든요. 그리고 제퍼리스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 인 뉴욕은 6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5월 29일, 6월 3일 연달아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는데 이때가 딱 실적 발표 나고 난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5월 28일이나 7일 뭐 이때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기업 업데이트가 좀 있을 것 같고, 과연 어떤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건 뭐 CLE 환자 모집 끝났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D2T RA에 대한 FDA와의 그 삼상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뭐 글쎄요, 추가 질환에 대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을지, 전략적으로 비공개하고 있는 임상 질환들이 있을지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하고, 그런 것들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추가로 나올 거는 그레이브스병은 아마 제대로 잘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D2TRA에 대한 얘기가 조금 많이 줄을 이룰 것 같고, CLE에 대한 얘기도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바토클리맙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게 한올과 과연 협의가 어떻게 될지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바토클리맙을 한올이 반환을 받을지, 아니면 MG 증증근무력증은 성공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MG를 따로 출시는 안 할 것 같은데, 과연 그 MG를 바토클리맙으로 상업화 안 하는 대신 한올에게 뭔가 추가적인 뭐 마일스톤이나 아니면은 뭐 일정 규모의 마일스톤을 지급을 해줄지, 협의를 어떻게 할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때 아마 또 반환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예, 5월 말에 반환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시장이 또 출렁할까요? 전 그게 더 궁금해요. 과연 반환 얘기로 3연타 출렁을 할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토클리맙 처음에 작년 12월에 반환 얘기 나와서 출렁했다가 4만원까지 내려 꽂았다가 다시 6만원 올라갔었죠. 지금 테드 실패하면서 바토클리맙 반환 얘기 또 나왔죠. 그게 지금 4만원에서 4만 5천원까지 갔다가 한가도 받긴 했지만 NX 시장에서 아무튼 지금 5만원대 다시 올라와 있죠.
뭐 5월달까지 얼마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만약에 바토클리맙 진짜 반환하면 진짜 한 번 더 출렁일지 아니면 재차 반응을 할지 그건 뭐 상승을 할지 불확실성 해소하면서 그걸 모르겠어요. 그것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하고 그 다음에 모르겠네요. CL이랑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발표 순서가 어떻게 될지도 공개가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될지 예를 들어서 뭐 D2T-RA는 3분기다 뭐 루푸스는 4분기다 아니면 또는 바꿔서 루푸스는 3분기다 D2T-RA는 4분기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좀 정해질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정해진다는 거는 거의 환자 모집이 거의 마무리가 다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놓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대되는 게 사실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고는 지금 생각나는 게 딱히 없는데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다면 만약에 올해 다음 달 5월 달에 발표하게 될 실적 발표에 업데이트 콜에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네요 라고 추가적인 생각 있으신 분들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5월 말쯤 실적 발표하니까 그때까지는 뭐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싶어요.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느닷없이 뭐 5월 초순쯤 돼서 느닷없이 이벤트가 빵 하고 터지고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는 거니까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건 이뮤노반트와 로이반트만이 아는 거겠죠.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그 카티 치료제 관련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답변 드렸었는데 뭐 아직 저는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아직 카티라는 게 한참 남았고요. 초기 연구 단계인 것 같아서 증명해야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딱히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있고요.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이 거의 주로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뮤노반트 시총 9조 됐네요. 청어차미님 그죠? 거의 9조 가까이 가는데 지금 한올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스피의 비엔지 아니면 삼성당제약의 여판지 뭐 어떤 바이오주의 신뢰도가 깨져서 지금 이러는 것 같은데 이거 사실 한올바이오파마 이슈 아니니까 크게 의미 없어요. 그쵸? 예, 한올바이오파마가 뭘 잘못했어서 떨어지면은 뭐 그 펀더멘털 훼손이면 저도 팔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니까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 하루 이틀 주식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일 당장에 팔아서 뭘 해야 되는 돈이 아니니까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돈이니까 괜찮습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댓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아니면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달아주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